자, 72페이지 봅시다. 72페이지 용도지역의 행위자이다. 틀린 것은 1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잊으면 안 됩니다. 지역 안에 건축자는 대통령령입니다. 2번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지의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법 농지취득을 받아야 된다.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농지증 안 받거든요. 녹지 안에 농지는 농지증 받냐 안 받냐 그러면 도지의 시설 사업에 필요하면은 안 받고 도지의 시설 사업에 필요가 없으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지의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 취득할 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X죠. 3번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행위자는 농지법 따른다 이 얘기고. 4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이거 바보지. 앞에다 수도법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예,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수도법 그래야 우리가 고민을 하지. 5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관리법. 2번 틀렸고요. 2번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 등의 행위자랑 선명히 틀린가? 1번 용도지역 안의 건축물 개발될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1번은 대통령령으로 1번은 국토계획 및 이행령을 법률 시행령을 정한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은 뭘 뜻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1번에 1번하고 2번에 1번은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2번 산업이팀이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한 산업단지는 산업이팀이 개발에 관한 법률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그러면 안 되지. 농공단지를 하지. 농공단지 안에 행위자는 산업이팀이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산업이팀이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그런 말이 없어요. 농공단지만 있어요. 농공단지만. 농공단지는 산업이팀이 개발에 관한 법률. 3번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처지면 농지법, 산지관리법, 처지법이 한다. 5. 4번 자연환경 보존 중 공원구역, 해양보호구역이면 각각 자연공원법,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5번 보존관리, 생산관리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자연환경 보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연환경보존법에서 건축물 급박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배운 적이 없어요. 왜요? 한 번도 안 나오니까. 2번이 틀렸으니까 5번은 맞다 이렇게 풀어야지. 하여튼 배운 내용만 알고 있으면 80 맞춥니다. 배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안 배운 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배운 내용만 정확히 알면 80 맞춰요. 근데 배운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그게 문제인데요. 3번입니다. 도시재간서 적용이 폐지되는 법 규정 옳은 거. 자, 배운 대로 말해봐요. 2개 배웠어요. 도시재에서 폐지하는 거 2개. 첫 번째, 농지도로법 49조 접도구역 적용 안 한다. 농지법 8조 농지취득 자격증 적용 안 한다. 단 녹지지역 안에 농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적용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적용이 폐지되는 법률이면 도로법 접도구역, 농지법 농지취득 자격증령. 답은 2번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스스로 좀 이따 또 문제품 나옵니다. 5번입니다. 용도적 미세분 지적이다. 가려 옳은 것은 도시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용도지역 도시지역은 어디 따르고 보전, 녹지 따르고 관리지역이면 보전, 관리를 따릅니다. 3번이고 6번 용도 지역구역 행위자는 옳은 거 1번 도간 농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어디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2번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으면 보존 녹지. 3번 관리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으면 보존 관리. 4번 시가정교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개발법이야.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국방성의성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하는 것만.
5번 시가 조정구에서 도시개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 아니요.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 4개. 만능, 주민생활, 문화재, 지하적. 그건 허가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7번 용도지역 옳은 것 1번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저층 편리 그러면 일종 일반주거 2번 환경재는 공업배치 그러면 일반공업. 3번 거기서는 매립구역이 도시생활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 그러지 말고 도시생 걸쳐 있으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4번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으면 건폐에 대해서는 어디 따른다? 보전, 녹지.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쳐 있으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8번 하나의 대지가 도시생활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 옳은 거 1번 국계법은 하나의 대지가 도시생활 용도 지역에 걸친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하경 규정을 두고 있다. 있지요. 어떻게 두고 있대요?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인 경우는 건폐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작은 부분이 330 이하가 없으면 각각을 한다. 그게 국계법이요. 2번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의 띠처럼 상업지역에 속한 부분이 800이고 주거지에 속한 부분이 700일 때 건폐용적률은 각 용도지역별 가중평균법 얘는 가중평균 나오면 안 되지. 왜? 도로띠 상업 660 이하가 있을 때 가중평균 쓰는데 660 이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각각 가야지 각각. 엉터리 3번 건축물이 경관지에 걸쳐 있으면 뭐 경관이 왜 나오냐? 미관, 고도, 방화가 나와야지. 더 읽을 필요가 없이 X. 4번 하나의 대지가 방화지구와 가지 말고 X. 방화지구하고 대지하고 무슨 관계 있냐? 건축물이 방화지구래야지. 5번 대지 중 주거지에 속하는 부분이 500이고 녹지에 속하는 부분이 200인 경우 건축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은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주거지역 가야지 주거지역. 녹지가 작은데 330이다. 그때는 주거지역. 전부 다 주거지역 행위자를 따릅니다. 옳은 것은 1번이었네요. 9번 하나의 대지가 아래와 같은 행위자이나 옳은 것. 하나의 대지 전부 이종 일반주거며 학교시설 보호지구다. 건축물의 4분의 1이 미관지구다. 대지 절반이 방관지구다.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는 이 문제 포인트는 건축물의 4분의 1이 미관지구다지. 대지 방화지구 무슨 필요가 있냐고. 또 시설 보호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건축물의 일부라도 미관 고도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미관 고도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찾아야죠. 복잡하네요. 패스를 하면 안 되지. 자, 일단은 여기서는 학교시설 보호지구하고 방화지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그리고 미관지구 들어가야 돼요. 이종 일반하고 미관지구. 근데 없네. 미관지구하고 이종하고 미관지구가 되는데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필요가 없고 미관지구인데 답 몇 번 냈나요? 이것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 9번에 3번을 갖다가 중간에 학교시설 보호지구를 지웁시다 그러면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지우고 용도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쓰고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씁니다. 물론 미관지구하고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중복지정이 가능해. 중복지정.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랬을 때는 우리가 법 처음 보게 되면 건축물의 일부라도 미관 고도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를 쓰라고 했으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학교에서 보여주고 용도적은 이의적 일반적을 쓰고 그리고 미관적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죠. 문제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냈어요. 지금 10번. 국계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의 뜻처럼 다음 같은 용도에 걸친 경우 당해지에 건축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연면적은 최대 연면적. 자, 그냥 눈으로 걸린 상업 얼마요? 600. 자, 용도는 몇 프로? 900. 69, 54, 5400이다. 준주가 400, 영정률 500이면 얼마입니까? 5, 4, 20. 5400 있다. 2000 답은 7400. 11번 조성된 천의 대지가 700은 2종, 나머지는 1종이 있다. 이 대지에 건축하는 최대 연면적은 바로 말로 합시다. 700에 2종 몇 프로? 150%. 1.5. 1050. 또 300에 100. 300 얼마입니까? 1350. 12번입니다. A시에 소재에 있는 갑의 대지는 1200제곱미터로 그림 같은 준주가 일반 상업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 지은데 일반 상업적은 일반 미관주 지정됐다. 갑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입니다. 최대 연면적은 이런 거 보고 치사 빤스라고 그래요. 왜 문제를 이렇게 내가지고 A시의 도시개조상 일반 상업지 용적률은 800이고 건폐율은 80, 준주 용적률은 50%, 건폐율은 60. 일반 미관주기에는 건축물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했으면서 기타 건축자는 고려한다. 문제가 이거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이렇게 냈으면 좀 이 신청을 좀 받아야 되는데 뭔 배짱인데 이 신청도 안 받으죠. 그러면서 뭐라는가? 최대 연면적, 이러고 최대 연면적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준주거가 800 있고, 일반 상업이 얼마요? 400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자, 그러면 일단은 도로띠 상업입니다. 도로띠 상업. 얼마이라고요? 660이야. 먼저, 자, 최대 연면적이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먼저 건폐율 계산합니다. 건폐율. 대지면 얼마라고? 1200. 대지면 1200인데 건폐율 먼저 해봅시다. 건폐율은. 자, 먼저 800에 몇 프로? 800에 60%. 자, 800 곱하기 0.6 플러스 400에 건폐율. 400에 몇 프로요? 80. 0.8. 그러면 일단 얼마입니까? 68에 48, 480, 48에 32, 320. 그럼 얼마입니까? 두 개에 대하면 800이네, 800. 그러면, 자, 1200분의 800 하게 되면, 그 여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몇 나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해줄 테니까. 66.06?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한 층에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간다? 800까지. 한 층의 건축 면적이 얼마까지 간다? 800까지 간다. 800. 그럼 800을 여기에다 다 지면 이렇게 800을 여기에다 이렇게 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800을 여기에다 다 짓는다 해가지고 한 층을 얼마나 한다? 800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요. 그러면서 용적률. 자, 용적률, 연면적은 800의 용적률 상업적 몇 프로? 800에 800%. 그 다음에 400은 몇 프로? 500%. 88에 64, 6400. 54, 20, 2000. 그럼 얼마입니까? 8400이다. 뭔가 좀 바뀌어 같은데 답이 7200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 답은 7200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일반 상업의 용적률은 800%.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이게. 얘가 800%고, 얘가 500%네. 그럼 얼마입니까? 58에 40, 4000, 48, 32, 3200. 얼마입니까? 7200. 그러면 여기에다가 800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쌓고 얼마? 7200까지 쌓는다. 이쪽에 있다는 건물을 안 쌓으면 된다. 이런 얘기, 이쪽은. 만약에 이쪽에 건물이 들어가면, 이쪽에 건물이 좀 들어가면 미관직은 몇 층까지밖에 안 된다고? 5층까지. 미관직 몇 층밖에? 5층밖에. 한 층의 면적은 얼마고? 800이고 한 층의 면적은 얼마고? 800이고 그러면 5, 4 얼마? 5, 8에 40, 4층밖에 안 된다. 미관직을 걸치면. 미관직을 몇 층까지만 한다고요? 5층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미관직을 걸치면 답이 얼마가 돼요? 4층이 되고 미관직을 안 걸치면 답이 7200. 그러면 여기서 답을 갖다가 지문에서 4,000원짜리를 빼줘야지, 그럼 차라리. 4,000을 딱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얼마냐? 답은 7,200이다. 7,200. 7,200 해가지고 1번 답을 딱 하니까, 당연히 이걸로도 2 신청하지. 건축물이, 그 문제에서 보면 건축물이 미관직이 거쳤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미관직 왜 썼냐? 그럼 쓰지 말아야지. 건축물 미관직 쓴다. 미관직이 몇 층까지? 5층까지만 되니까. 5층까지만 되니까. 그럼 한 층의 면적 얼마고? 800이고 5층까지 하면 4층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4번도 답이 되지 않냐라고 이인정했는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거기에서는. 안 받아주고 그냥 7200에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내놓고도 욕먹는다 이런 얘기. 이건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실제 시험 기출문제인데 그러고 나왔었던 얘기. 그래서 아까 제가 어디다 강조했어요? 최대 연면적은 여기에다가 최대한 지으면 얼마 간다고? 7200 간다고. 최대한 지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갑시다. 도시계획 시설. 의학집 42페이지. 자, 1번 도시계획 시설의 의의는 앞전에 했고, 두 번째 계획에서 1번 기반시설 설치. 이거 은근 잘 나와요. 기반시설 설치. 지상, 수상, 공중, 소중, 지하의 기반시설 미리 도시관리에게 결정해야 된다. 단 이거 꼭꼭꼭 찍어놓은 것은 도시관리에게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자, 어디가 명칭을 붙이면 도시관리 결정 없이 하는 거예요.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를 결정해야 되고, 단 이거는 명칭을 붙이면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자, 관리입니다. 자, 설치한 도시개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국가 관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 보게 되면 중앙관세에 장의한다고요. 지자체 관리한 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의 공중소중 지하에 설치할 때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 어디까지 파냐, 어디만 들어가고 위로 얼마나 올라가고 그 설치소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데 보상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그 법이 뭐냐? 아직은 없다. 도시계획 시설의 공중 지하에 설치 기준과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법이 없다고. 공동구입니다. 1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은 빠짐없이 모두 반드시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2번 자 200만입니다. 200만 초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합니다.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며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초과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하고 개발사업 끝나면 걔는 떠나가는 거예요. 땅속에 묻힌 공동구 들고 갈 수도 없어요. 관리는 누가 한다? 시정수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시정수가 관리하고 관리 잘하기 위해서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 만들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하고 관리는 시정수가 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관자들이 함께 씁니다. 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자들이 함께 부담하는데 관리자가 면적을 고려해서 정해줍니다. 5번, 6번 공동구 설치 비용을 안 냈거나 덜 낸 자가 공동을 점용,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하는 시장을 허가받고 점용료, 사용료 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두 번째, 광역시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서.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으면 광역시설. 둘 이상 도시가 공동 이용하면 광역시설이요. 광역시설 설치관리는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 똑같아요.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 원칙은 끝면이 항상 하이한다.
예외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 1번. 시장운수가 협약체가 협의구성 설치관리 할 수 있다. 2번. 시장운수 간의 협약체가 협의구성이 안 되면 그 시군이 같은 도안에 있으면 도의서가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계획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시설만 설치하고 관리하는 특수 목적법을 설립해 설치관리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일단은 도로 그러면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딱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요.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맨날 시험에만 나왔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섞지 말고 기반시설을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데 자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면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죠. 결정을 누가 해요? 국장시도 대도시가. 그러면 이제 이 시설 언제 설치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시기를 정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단계별 집행계획 정하는 시기가 됐으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승낙받고 사업을 하고 중공업소 받는데 밑에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그거 설치하려면 그 땅 사야 되거든요. 사려면 돈 줘야 되거든요. 재원조달해야 되거든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시설의 설치 시기를 정하는 게 언제 할까?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인데 왜 단계라는 말을 쓰냐 물으면 1단계, 2단계 두 가지 구분되니까 3년 이내에 하는 것은 1단계고 3년 후에 하는 것은 2단계에 구분이 돼요.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 수립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 도시관리 2반자 시설 2반 누구냐? 원칙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다도 시장운수가 위반하니까 본인이 수립해야 됩니다. 예외 국장도의사는 위반하면은 본인이 수립을 하고 근데 공고는 옆에 45페이지 맨 위에 밑에 보면 공고해가지고 공고는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운수만 공고를 하니까 국장도의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도 다시 44페이지 국장도의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도 공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고권자한테 송부 넘겨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운수 수립하고 예외 국장도의사가 수립하면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운수 송부 넘긴다. 두 번째 언제 하냐? 결정고시 2년. 결정고시 2년 내에 한다. 결정고시 2년. 안 해도 실효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수립 방법. 왜 단계냐? 낫죠? 3년 이내 한다. 1단계. 3년 후 한다. 2단계. 시장운수는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매년 2단계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리 협의하고 수립합니다. 협의가 먼저 협의하고 수립한 다음에 공고한다. 공고는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대 시장 군수하니까 관보가 아니고 공보에다 공고한다. 그 다음 이제 주의사항. 그 주의사항이 전부 다 옛날 시험 문제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기간 내 미수립에도 도시관리계획이 실시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기간 내 미수립되거나 설령 기간 내 수립됐다 하더라도 1단계가 아니면 2단계면 가세건축물, 공점을 개축, 재축 허가할 수 있다.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행위제한 완화. 세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왜 만듭니까? 물어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개발이 안 돼요. 토지소유자가 피해를 봐요. 피해를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48페이지 보면 48페이지가 아니고 잘못 찍었네. 50페이지 보면 50페이지 위에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도로 그럼 뭐라고요?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근데 여기에다가 도로를 설치합시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이제 이것은 기반시설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이런 토지를 보고는 뭐라냐? 도시계획시설부지.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해서 개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땅 가지고 있으면 갑이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면 어쩐다? 팬다, 처벌한다.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아니요. 상대. 절대가 아니고 상대. 무슨 얘기냐? 일단 하지마 해가지고 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어쩐다? 풀어준다. 그러니까 풀리는 금지가 상대적 금지요. 하지마 해가지고 법에다 기준 만들었고 이 기준을 갖추면 어쩐다? 허가를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그 말은 무슨 얘기요? 허가해준다. 그 말은 금지를 없애준다. 그러니까 얘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일반적인 토지에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절대가 아니고 상대다. 상대는 뭐냐? 해제가 되는 금지를 상대적 금지. 절대 금지는 해제할 수 없는 게 절대 금지요. 허가만 받으면 뭐가 된다? 금지가 없어지니까 허가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도시계 시설 결정되면 뭐 하지 마라? 허가를 해주지 마라고 이렇게 잡아놔. 법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소유자는 국가가 빨리 자기 땅을 뺏어가고 돈 주면 나는 돈 받고 다른 데 나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결정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설치를 안 해. 설치. 그러면서 2년이라는 기간 줬으면 뭐 한다? 단계별 집행계를 수립해야 하는데 단계별 미수립했다. 자, 개발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개발을 하면 어쩔까요? 위반하면 국가에서 참 잘했어요 그럴까요? 아니면 두들겨 팰까요? 패겠죠. 처벌. 그러니까 국민들은 맡기 싫으면 어쩐다? 위반을 안 한다. 국민들은 왜 맡기 싫은 거 어쩐다고? 잘 지킨다고.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한테 2년 내 뭐 해라? 단계별 수립하는데 미수립됐다. 시기가 미정이다. 잘 봐요. 국민 여러분 개발하면 안 됩니다.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국민들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2년 내에 뭐 만들어? 단계별. 안 만들면 어쩐다? 안 만들면 아니면 말고. 안 만들면 어쩐다? 아니면 말고. 형평성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국민들한테 위반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국가한테 위반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이러면 좋은데 처벌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주냐? 미안하다. 어쩐다? 허가를 해준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시계획 시설부지 개발행 허가다. 2년 내 미설치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됐지만 이게 1단계에서 제외돼요. 1단계 제외된 몇 단계입니까? 2단계. 2단계면 몇 년 후입니까? 3년. 그러면 2년 내 설치도 안 된 거 2단계 너무 늦다. 이러면 어쩐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부지 개발행 허가요. 무슨 허가 해줄까요? 그러면 어차피 도로 설치할 테니까 영구적인 하지 말고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하라고 재축하라고 해가지고 가설 건축물, 공작물을 이것들은 이제 나대지에다 허가를 해준 거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저 도로 설치하기 3개월 전까지 도인디아라서 무상으로 철거하세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거 허가했으니까 무상이 아니지. 걔들한테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계획법 64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설 건축물 건축을 하려더니 이제 건축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 1번 건축 허가가 있고 2번 축적 신고인데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어디냐?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쪽이다. 이 허가가 여기서 말하는 이 허가니까 이 허가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쪽.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고 신고니까 당연히 시설부지 밖에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축법 넘어가가지고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는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허가인데 자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 말이나 3층 이하일 것 똑같은 말이요. 옛날은 3층 이하일 것 지금은 4층 이상이 아닐 것. 왜 3층 이하냐? 왜 4층 이상이면 안 되냐? 이 가설 건축물은 뭐로 하면 안 된다?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면 안 되니까 3층 이하다. 전치기간은 몇 년 이내냐? 3년 이내다. 왜 3년 쓴다? 1단계, 2단계 구분이죠. 이거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언제까지? 저 시설 설치할 때까지 계속 연장한다. 연장하고 싶으면 며칠 전까지 연장 신청? 14일 전까지.
이런 가설 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을 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판매나 운수 등 분양 목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요.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45페이지 와가지고 4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의 주의사항 1번 기간 내 수립이 안 돼도 토지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기간 내 미수립되거나 2단계 포함되면 봐요. 토지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기간 내 미수립하거나 1단계가 아니면 2단계 뭐가 된다고 이제? 개발이 된다고. 원래 개발해서는 안 되는데 된다. 이게 행위제한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이렇게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3번 단계별 집행의 수립의 목적은 뭐냐? 저기에 도로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재산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저걸 언제 설치할 거냐 이런 얘기요. 그게 단계별 집행이 아닙니까? 시기를 줘라, 시기. 예측 가능성을 주고 두 번째, 2단계에 해당하면 개발하게끔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개인이 피해보는 걸 막아보자 이런 얘기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자, 도로 결정했다 도로. 자, 단계별 집행계획 이거 몇 년째 할 거예요? 5년째. 5년째 하는데 군수가 빠져서 그러면 이거 설치 필요성이 없네? 군수가 설치 필요성이 없네? 지방에 보고가면 지방에가 어쩐다고? 90일 내 해제하세요. 군수는 도지사한테 도지사님 해제해주세요. 도지사가 오케이 라고 해제했어요. 그럼 얘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래서 토지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같이 실효된다 이런 얘기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에는 기초조사 안 해요. 의견 청취도 안 해요. 심의도 안 해요. 승인도 안 해요. 그럼 뭐 해요? 물어보면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딱 세 개. 협의가 먼저. 시사하기 협의가 먼저냐 수립이 뭐 이거 물어보니까 협의가 먼저. 미리 협의해서 먼저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그것 좀 알아놓고. 그럼 이제 토지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인데 토지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자, 시행자 원칙은 이 법이나 타 법이 항상 법이 먼저 법이에요.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자가 하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원주시장, 행성, 군수가 시행한다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시행한다. 근데 둘 이상 도시에 걸쳤는데요. 그래요. 둘 이상 도시에 걸쳤다. 협의해서 시행자 정한다. 우리는 협의가 안 돼요.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안에 있으면 도의사가 정하고 둘 이상 시도가 걸치면 국장이 정하고 예외입니다. 예외 국장, 도의사, 비행정청도 할 수 있어요. 국장, 도의사,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국가에 관련되면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비행정청 할 수 있다. 비행정청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로부터 별도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서 하는데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시행자로 지정 고시해주면 되는데 비행정청 중에는 공공이 있고 민간인데 민간이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 소유권 남용 방지하기위해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누구만? 민간만. 공공이 아니고 민간만. 이게 문제예요. 민간만.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자 받는데 시행자 처분이 뭔가 위법하고 부당하다.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하면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요. 행정심판법은 직권상급관청이에요. 직권상급관청. 원주시장 처분에 불복하면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처분에 불복하면 국장, 국장 처분에 불복하면 국장, 국가에 국가 거의가 없는 거예요. 기초 불만이 있으면 광역으로, 광역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으로, 중앙에 불만, 거의가 없다고 중앙은. 그러니까 국장에 불만이 있으면 국장한테 끝난다 이 얘기고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가냐? 시행자를 지정한 자. 타겟이 그겁니다. 타겟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은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두 번째, 이제 시행자는 실시계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실시계. 시행자 만드는데 이게 사업이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해서 할 수 있어요. 분할해서 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 실시계 만들 수 있다고. 시행자가 실시계 만들어서 인가권자, 국장시도, 대도시, 인가권자한테 인가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이것만 들고 가지 말고 설거져서 작은 게 시행기간 주저리 이런저런 서류를 갖다가 첨부합니다. 첨부 서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인가신청은 인가권자를 바로 인가한 것이거든요. 주민들에게 열람시킨다. 열람은 무조건 며칠? 14일. 건축법 15일 있는데, 도정법 30일인데 무시하고
우리 시험은 무조건 며칠이다? 14일, 14일. 주민하게 열람은 무조건 14일. 14일에서 열람 의견 듣고 인가고시 1번 국장이 지정한 시행되는 국장의 인가,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장 인가. 참고로 국장, 시도, 대도시는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자기는 빼고 국장, 시도, 대도를 제외한 시행자가 실시결 작성했으며 국장이 지정한 시행되는 국장 인가,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장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은 실직을 변경한다, 변경인가요? 폐지한다, 폐지인가요? 변경인가, 폐지인가 받아야 돼요. 단 어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여기 경미 잘 나와요. 2번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 문제제기 할 수 있다. 보증, 부도, 민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치하지 않는다. 예치 사유는 굴비, 발차기. 자,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분할된 지역 분할 실식을 만들 수 있고 실식에 인가받으면 도로 점유가 받은 걸 번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인가권자는 어떻게 귀신입니까? 어떻게 알고 협의했답니까? 그러니까 인가 신청할 때 시행자가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류 모두 첨부하니까 첨부 서류를 보고 인가권자가 협의합니다.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의견 제시? 20일이고 위반시 조치요. 인가를 안 받고 했다. 변경 인가를 안 받았다. 또는 인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원상회복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들으면 대집행 할 수 있다.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예치된 이행보증 충당할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시행자 보호조치 가지고 첫 번째 수용사유입니다.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 빼고 뭐든지 수용사용할 수 있다요. 무엇을 수용하냐 따지지 말이요.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수용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개 시설사업이다. 특히 필요하면 인접한 건너뛰고 물어간다. 일시사용. 인접한 일시사용.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에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준용. 이 법의 규정에 없으면 공치법 준용하고 공치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시객의 고시를 공치법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수용하려면 무슨 법? 공치법 뭐 받아라? 사업인정고시를 받아라. 사업인정 받아야 되는데 국토개법은 그거 받지 마. 실시객 고시만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고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은 1년이지만 우리 국계법 1년이 아니고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하고 그래서 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공치법은 특례 예외가 인정이 되고 두 번째 타인토지 출입 머릿속에서 하나 출입할 때 허가받는다. 행정책임은 그냥 간다. 둘 7일 전 통지한다. 셋 야간 출입은 점유자 승낙이다. 두 번째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머릿속에서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첫 번째 소유자 점유자 관리에 동의받는다. 동의받기 곤란하면 행정책임은 통지하고 비행정책임은 허가받고 세 번째 3일 전 통지 그걸로 인해서 손해 끼쳤으면 손실보상하는데 보상 의무자는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장 시설사업 시행자 3번 관계서류 무료 등기소 관행자에게 무료로 열람 등 처분 교부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는 주소 거소 불분명하면 송달하면서 공시할 수 있다고 5번 국공유지가 도시계 시설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가 양도할 수 없다 하면은 무효 그러고 이렇게 해서 5번 이제 시설 사업이 끝났어요.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보고서를 시도 대도시에 제출합니다. 그 말은 준공검사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시도 대도시가 준공검사 해줍니다. 이렇게 공사 끝났어요. 이제 비용 부담입니다. 자,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은 누구 부담이냐? 시행자 부담, 본인 부담. 국가겠다, 국가예산으로, 지자체겠다, 지자체 비용으로, 비행정청 자기 부담. 두 번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부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해가지고 현지하게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너도 일부 내라.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 보면 국장이나 시도가 도시계 시설 사업에서 현재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데 뭐가 빠졌냐? 국장이 할 때는 얼마만큼 부과할 거냐에 대해서 국장은 행정과 협의해서 행정과 협의해서 두 번째부터는 다 나왔습니다. 시도가 어쩐다. 시도는 이익받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부담한대.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행장이 결정해 줍니다. 세 번째 시장 군수는 이익받은 지자체가 협의해서 부담시키는데
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익받은 지자체가 같은 도 하나 있다. 도지사가 결정해준다. 다른 시도에 걸쳐있다. 그때는 행장이 결정해준다. 그리고 현지하게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킨다가 삭제됐다고했어요. 현지하게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는 현저하게 어떻게 현저를 계산하냐? 계산이 안 된다 해가지고 삭제.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보조하고 융자가 있는데 보조, 융자. 누가 했을 때 시도, 시정, 군수가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전부 일부를 보조하고 비행정청이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이 시도, 시장, 군수가 한다면 국가가 전부나 일부. 비행정청이 한다 그러면 일부를 보조하는데 뭐 일부 보조하냐? 도로 설치합시다. 도로 설치. 관리계 결정한다. 관리계 결정을 먼저 입안을 결정하는데 입안에서 뭐 하냐? 기초조사. 움직여. 기초조사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이거를 갖다 이제 결정했으면 시행하죠. 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시도, 시정군수가 각종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기초조사할 때 들어간 비용의 전부 일부를 국가 지자체가 국가가 보증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증할 수가 있고 비행정청이 하면 국가는 자체가 일부만 비행정청은 기초에서 못하니까 사업 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일부가 얼마냐? 3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48페이지 맨 밑에 2번 지자체 비용 부담 시작합니다. 1번 국장이나 시도는 그가 시행한 도시의 시설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이 있으면 시설사업의 등병의 일부를 이익받은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을 때 국장은 어떻게 부담하냐? 행장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2번 시도에서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도시가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행장이 정해준다. 3번 시장소는 그가 시행한 도시의 시설사업이 현재 이익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사업의 등병의 일부를 이익받은 지자체한테 부담시킬 수가 있다. 3번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의사가 정해주고 다른 시도에 걸치면 행장이 정해줍니다. 3번 공공시설 비용 부담 그게 삭제되고 없어지고 이제 공공시설 관리자에게는 절대 비용 부담시키지 마라. 4번 보증자입니다. 시도, 시정소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나 지형도면 등의 작성 등의 비용 기초조사할 때 지형도면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고 두 번째 2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에 드는 비용은 일부를 국가 자체에 보증자인데 거기서 일부의 범위가 3분의 1 해보자. 확실히 모르겠어. 3분의 1까지 보증할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4번 이제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 잠시 쉬고 여기서부터 합시다. 잠시 쉬고.